안녕.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지. 네 번째 시간. 지난 시간까지 이온 결합 끝냈고, 이번 시간엔 공유 결합에 대해서 해보자.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 얘기는 중학교 3학년 때도 어렴풋이 배웠고, 작년 니네 고1 때도 배웠어. 계속 배운 얘기를 반복하고 조금씩 깊어지는 거라는 거 알겠지? 그치? 혹시 니네 이거 공부하면서, 뭐야, 나 다 알아. 왜 이렇게 알지? 어떻게 아는 거야? 천재인가? 오해하지 마. 천재 아니야. 배웠던 거니까. 배웠던 거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자존감을 높게 가는 건 너무나 좋아. 오로지 우리의 인생은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너무 똑똑하다고 오해하는 건 안 돼. 나태하게 만들어. 넌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야. 배웠으니까 아는 거지. 자, 그럼 배운 거 한번 가보자. 공유, 결합. 요번에 배울 거에서 좀 깊어지는 건 금속 결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모든 물질들의,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의 결합 방식을 드디어 다 배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다 배우면서 각각들을 비교하는 것까지가 이제 이번 단원의 얘기지. 자, 보자. 드라이아이스 본 적 있니? 딱딱한 거 있잖아. 그 이산화탄소의 고체 형태인 거지. 베스킨라빈스, 31 이런 데 가서 아이스크림 사면서 어디까지 포장하면서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면 뭐 부산까지 가요. 뭐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눈으로 욕하면서 드라이아이스를 왕창 넣어주실 거야. 그게 딱딱하게 드라이아이스지. 이산화탄소가 고체화된 건 드라이아이스야. 딱딱해. 얘를 깰라 그러면 잘 안 깨져. 망치로 쳐도 잘 안 깨지거든. 작정하고 빡 힘을 줘서 깨야지 겨우 깨져. 근데 중요한 건 이 드라이아이스 같은 건 깨진다는 거야. 내가 힘을 주면 어느 정도까지 모양이 변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을 주는 순간 깨져버린다는 거지. 그럼 모든 물질이 깨지나? 잘 생각해봐. 그렇지 않아. 알루미늄 같은 금속은 내가 때리면 깨지기 전에 먼저 납작해지고 찌그러지고 모양이 바뀌어. 부서지지 않는다고. 분명한 차이가 있어. 그럼 이런 분명한 차이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당연히 결합 형태 때문이다. 화학을 배우니까 우리는 결합에 대해서 배우니까 결합 형태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 너희는 그냥 드라이아이스가 깨지거나 고체 물질이 다른 분자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깨지면 깨진다 라고 알고 있었고, 금속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아주 어리석었지. 하지만 이걸 배우고 나면 무언가가 깨질 때 왜 깨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 그 속을 알 수 있게 된다고. 금속이 찌그러질 때 왜 찌그러진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너희가 확 똑똑해지는 거야. 똑똑해진다는 건 단순히 똑똑해진다, 뭐 시험을 잘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우주를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진다고. 네가 더 훌륭한 존재가 되는 거라니까. 그런 거야 이 내용이. 그냥 시험 보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 자, 다음 넘어가 보자. 먼저 공유 결합부터 한번 보자. 공유 결합. 알다시피 공유결합은 뭐냐면, 좀 작아질까? 너무 큰데? 공유결합은 뭐냐면 원자들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야. 근데 보통 얘가 어떤 애들끼리 일어나는 거냐면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일어나. 지난 시간에 배운 이온 결합은 한 아이가, 한 원자가 전자를 완전히 주고 한 아이가 전자를 완전히 받는, 그 전자를 잘 주는 아이와 전자를 잘 받는 아이들 사이의 결합이었지. 보통 전자를 잘 주는 애를 우리는 금속이라고 부르고 전자를 잘 받는 아이를 비금속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을 하면 전자를 완전히 주고 완전히 받으면서 양이온, 음이온이 되고 이온 결정을 만들어. 근데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비금속 원소끼리, 즉 전자를 주려는 애가 아무도 없어. 둘 다 그냥 전자를 받으려고만 해. 전자를 받으려고만 하는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는 앞서 말한 이온 결합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런 공유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야. 얘들은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면 수소 원자 두 개가 있어. 둘은 굉장히 불안해. 에너지적으로 이 상태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이 상태로 수소 원자 하나로 존재를 지구상에선 불가능해. 왜냐면 옆에 너무나 많은 원자들이 있어서 얘가 혼자 있느니 걔네랑 결합하는 게 훨씬 더 안정해서 바로 결합을 해버리거든. 물론 이런 상태로 있는 애들도 있어. 우주에는 얘가 원자가 수소 원자가 있는데 너무 불안해. 미쳐버릴 것 같아. 누군가랑 결합하고 싶어. 근데 옆에 결합할 애가 없어. 그냥 원자 혼자밖에 없는 거야.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수소 원자로 존재할 수 있거든.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반드시 무언가랑 결합을 해. 너무나 불안한 아이야 얘는. 그래서 얘가 또 다른 수소 원자를 만나면 둘 다 너무나 불안하니까 둘 다 전자 하나를 더 얻기를 원해요.
왜냐면 얘는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앞서 배운 것처럼 옥텟 규칙에 만족하지 않지 얘는. 다시 이거 마실수. 옥텟 규칙에 만족하지 않아. 다시 얘가 전자 하나를 얻게 되면 18쪽 원소 같은 전자 배치, 누구주 같은 헬륨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전자 하나를 얻고자 안달이 나 있는 아이야. 얘가 전자 하나만 막 이러고 있다고. 얘도 그러고 있다고. 둘 다 막 전자 하나만 하고 있어. 그럼 얘 둘 사이에는 도저히 협상이 될 것 같지가 않지. 서로 전자 하나를 달라고 난리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로 전자 하나만 달라고 했던 애들이 서로 한 발짝 다가갔을 뿐인데, 서로 한 발짝씩 가까워졌을 뿐인데, 갑자기 서로의 궤도에 전자가 겹치면서 전자가 두 개가 됐네 내 궤도에? 개꿀. 내 궤도에 전자가 두 개가 됐네? 개꿀. 이러면서 헬륨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공유결합이라는 거야. 그저 한 발짝 다가갔을 뿐인데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화학은 인생이야. 매번 말하잖아. 화학은 인생이야. 서로 말이야 절대로 협상이 될 것 같지 않고 절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가도 그저 한 발 다가가는 것만으로 일이 해결돼 버리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랑.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필요해. 요새 세상이 너무 혐오로 넘쳐요. 슬퍼 진짜. 내가 길게 말할 수업 시간이면 길게 말하겠지만, 길게 말하기 힘들지만 혐오가 넘쳐 진짜. 인터넷에 혐오가 넘쳐요. 어떡하지? 가슴 안에 사랑만, 가슴 안에 사랑만 담고 있어야 되는데 혐오가 넘쳐. 이러면 안 돼요.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 그래, 한 발짝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시키고. 자, 이번에는 얘 보자. 산소 원자 있어.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6개지. 6개야. 6개니까 2개만 더 있으면 18쪽 원소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전자를 2개만 더 얻고 싶어서 난리가 나. 수소랑 공유결합하고 또 수소랑 공유결합해서 이렇게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는, 그래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옥텟 규칙에 만족하게 되면서 안정해지지. 수소는 위에서 봤던 이유로 안정해지고 이런 식으로 안정해지는 게 공유결합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물분자지. 기억나? 물분자? 다음, 그럼 공유결합 형성할 때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나? 이게 바로 이전에 배웠던, 다시 그게 할까? 이전에 배웠던 헬륨이란다. 그 이온 결합의 에너지 도표랑 비슷하지. 개념 비슷해. 수소랑 수소가 멀리 있으면 상호작용이 없다고 쳐. 없는 거야. 공유결합 관련해서는 없는 거야. 없는 건데 가까워지면 점점 에너지가 낮아지다가 상호작용이 생기고, 그러다가 에너지가 제일 낮은 이 순간이 생겨요. 근데 더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생겨. 똑같이 이온결합이 만들어지는 거랑. 그래서 결국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이 에너지 우물의 깊이가 가장 낮아지는 요때 결합이 이루어져요. 요때 이루어질 때 이 반지름, 요게 바로 공유결합 반지름이다 라는 거지. 알겠지? 이게 바로 공유결합 길이고 요거의 절반이 공유결합 반지름이다 라는 거. 알겠지? 됐어. 이 관련 얘기는 이전에 원자의 주기성 얘기할 때도 했었어.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그래. 공유결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공유결합은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이 있어.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대로야. 단일결합은 하나의 결합, 다중결합은 하나 이상의 결합인 거지. 대표적으로 단일결합은 수소와 수소와의 결합. 얘는 바로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이야. 단일결합, 그치? 얘는 플로린이나 수소 같은 건데, 수소랑 플로린, 얘 결합해서 만들어진 요런 애인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런 거지. 다음, 여기 있었네. 볼까? 그래서 수소는 헬륨처럼 돼서 안정화됐고요. 플로린은 네온처럼 돼서 안정화됐고, 이렇게 돼서 안정화됐다는 그런 이야기. 넘어가자. 이중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2개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만들어진 결합이야.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전자가 2개 더 필요하잖아. 2개 더 필요해서 얘가 만약에 하나만 공유를 하게 되면, 대충 그려볼게. 하나만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 나머지 5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만 공유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밖에 안 돼요. 불안하잖아. 그래서 하나만 공유하지 않고 2개를 공유하는 거야. 내가 2개를 내어줄 테니 너도 나에게 2개를 내어줘라 해서 2개를 공유하게 되면 얘 입장에서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면서 안정해지지. 당연한 얘기지만 전자쌍을 하나 공유할 때보다 2개 공유할 때가 더 강한 결합을 하게 돼. 물론 2배 강한 결합은 아니야.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야. 나중에 이제 대학 가면 배울 거야. 이거 아주 재밌어. 시그마 결합이니 파이 결합이니 아주 재밌어 진짜.
그래. 그래서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이중결합이다 라는 이야기. 알겠지? 이중결합만 있냐? 결합하면 네온 전자 배치 안정화돼요. 이중결합만 있냐? 아니야. 삼중결합도 있어. 삼중결합. 이 질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3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3개를 내어주고 3개를 또 받지. 그래서 질소 입장에선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삼중결합이라고 말해. 당연히 이중결합보다도 강한 결합이야. 또 재밌는 건 단일결합보다 3배 강한 결합은 아니야. 아이고 재밌어. 하지만 제일 강한 결합이라는 거지. 공유결합은 3중결합까지만 가능해. 4중결합은 불가능해. 이것도 엄청 재밌는 얘기인데 대학교 수준이지. 이게 재밌어. 이게 공간 배항상 4중결합이 불가능해. 3중결합까지만 돼. 아주 재밌는 얘기지. 대학 가서 배워. 궁금하면. 그래서 질소는 3중결합을 해서 가장 강한 결합이야. 이게 뭐랑 또 연결되냐면 예전에 니네가 질소 고정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식물이 생장하려면 질소가 필요한데 공기 중에는 이 질소 N2가 78%에 달하잖아. 그럼 공기 중에 질소가 넘쳐나니까 식물이 생장하기 위한 질소를 얻기가 쉽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면 질소 간의 결합이 삼중결합이라는 아주 강력한 결합이라서 공기 중에 질소가 넘쳐나지만 또 식물은 질소가 너무 필요하지만 그 넘쳐나는 질소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참 역설적인 일이지. 왜? 그게 삼중결합이라서 그랬다고.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식물이 질소를 쓰려면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안타까운 일이야. 먹을 게 넘쳐나는데 먹지를 못하는 그런 거지. 재밌는 얘기야. 과학은 진짜 재밌어. 재미없니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자, 이제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그랬지. 왜냐하면 이온결합 물질을 녹이려면 요렇게 나트륨 이온과 변화 이온 사이에 이 결합을 끊어야 되는데 이 결합이 강하니까 끊기 어려워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고 얘기했었지. 기억나지? 비슷한 생각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어떻게 녹고 어떻게 끓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결합 물질은 이온 결정이라는 하나의 형태의 고체상을 만들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2가지 형태라는 걸 먼저 알고 넘어가야 돼. 중요해.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다 이온 결정이야. 끝.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다 공유 결정이 아니야. 바로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 이 2가지 결정을 가진다라는 걸 이해해줘야 돼. 이렇게 다시 얘기할게. 왜냐면 이게 뿌리를 딱 잡고 가야지 뒤에서 안 헷갈리거든. 잘 들어야 돼. 이온 결합 물질은 다 이온 결정이야. 그런데 공유 결합 물질은 원자 결정이거나 분자 결정이야. 됐지? 그럼 분자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느낌이 오잖아. 분자들이 결정을 이룬 거야. 결정이라는 건 뭐야? 바로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어떤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진 거거든. 하나의 단위인데 그 규칙적인 어떤 하나의 단위의 그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분자라는 거야. 그게 분자 결정인 거지. 보면 이산화탄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드라이아이스가 바로 분자 결정인 거고 아이오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분자 결정인 거지. 그런데 잘 봐봐. 결정을 이루려면 입자 사이에 인력이 있어야 돼. 이온 결정 같은 경우는 나트륨의 플러스와 염화이온의 마이너스가 정정적으로 끌어당겨서 만들어진 이 인력. 이래서 고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를 보자.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아이야. 응? 전기를 띠지 않아. 중성인 아이라고. 얘랑 얘가 말이야. 얘랑 얘가 중성과 중성 둘이 결합을 할 건덕지가 없겠지. 전기를 띠지 않아.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전기를 띠지. 얘가 플러스 전화를 띠고 전자가 마이너스 전화를 띠니까. 그런데 얘는 자기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뤄서 전기를 띠지 않게 된 상태가 됐다고. 얘도 그래. 그럼 얘네 둘 사이에 서로를 끌어당길 힘이 있겠니? 물론 있긴 해. 그건 나중에 화투 때 배울 건데. 근데 그게 지금 니네 수준에서는 끌어당길 건덕지가 없어.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약하게 끌어당기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약하게 끌어당겨서
이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사이에 이 인력이 굉장히 약해요. 인력이 약하다는 건 끊기가 쉽다는 거고, 끊기가 쉽다는 건 굉장히 쉽게 녹고 쉽게 끓는다는 거지. 요게 쫙 흐름상 이해가 가야 돼. 뭐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유 결정들은 보통 녹는 점, 끓는 점이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 그래서 드라이아이스 같은 건 상온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일기압 상온 상태에서는 고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 다 기체로 존재하잖아. 보면 다 수소, 질소, 산소, 드라이아이스, 물, 메테인, 물 빼고 이런 애들은 다 기체로 존재해요. 아까 같은 그런 이유로 서로 끌어당길 힘이 없거든. 기체로 존재해. 물은 굉장히 특이한 아이야. 얘는 액체로 존재하지. 굉장히 특이한 아이야, 얘는. 아이오딘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긴 하는데 그건 얘가 분자량이 너무 커서 그래. 너무 무거워서 그렇거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화투에서.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왜 재밌다 그러냐면 세상을 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이오딘은 고체네? 그래, 고체야. 이러고 끝낼 수 있어. 하지만 왜 고체지?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면, 왜냐면 결합하는 방식이 공결합인데 왜 고체야? 왜 그렇지?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면 그 궁금증이 해소되는 순간 엄청 행복하잖아. 그 맛이 있거든. 세상을 알아가는 맛이 있어. 그래서 내가 자꾸 재밌다 그러는 거야. 궁금하지 않니? 왜 아이오딘은 고체인지? 똑같은 방식의 결합인데? 재밌어. 아주 재밌어. 물은 정말 특이한 아이고. 자, 정리하자. 분자 결정. 분자 결정은 보통 녹는점 끓는 점이 낮아. 아까 그런 이유로. 알겠지? 오케이. 넘어가. 그럼 요번엔 원자 결정해보자. 원자 결정은 그 결정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가 아니라 원자인 아이들이야. 그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아이들이지. 그래서 원자 결정이라고 말해. 녹는적 끓는 점이 매우 높아. 아주 높아. 웬만한 이온 결정들보다도 높아. 왜 그러냐면 공유결정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공유결정인데 탄소랑 탄소가 공유결합 계속 공유결합을 이루어진 애들이야. 그래서 얘를 녹이거나 끓이려면 공유결합을 끊어야 돼. 완전 다르지. 아까는 분자랑 분자 사이에 이 약한 인력을 끊으면 됐는데 지금은 공유결합 자체를 끊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끊기가 너무 어렵지.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아주 높은 거야. 아주 높아. 이것도 재밌는 얘기지.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애들은 그래서 아주 녹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여기서 재밌는 건 다이아몬드는 탄소 C라고 써요. 그치? 탄소는 C라고 써. 흑연도 C라고 써.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이아몬드든 흑연이든 그냥 탄소들의 결합체라고. 그림 보면 알겠지만 구성 성분이 그냥 탄소야. 둘 다. 그냥 탄소 덩어리, 탄소를 뭉쳐놓은 거일 뿐이라고. 근데 누구는 흑연이고 누구는 다이아몬드야. 누구는 연필심이고 연심? 누구는 연필심이고 누구는 다이아몬드야. 가치 차이가 엄청나지. 이게 참 재밌는 거라고. 똑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 방식, 결합 구조가 다른 걸 때문에 완전 다른 물질이 돼. 가치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고. 뭔가 느껴지지 않니? 너도 나도 네 옆에 있는 네 친구도 다 똑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거든? 근데 누군가는 어쩌면 연필심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다이아몬드 취급을 받을지도 몰라. 이거 참 슬픈 일이고 되게 혹독한 일이지.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가서 자기라는 존재를 만들어 갈 건지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너희는 그런 시기고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탄탄하게 너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슬프지만 네 옆에 있는 누군가는 지금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면 5년 뒤, 10년 뒤에 그 누군가는 연필심 취급을 받을 거고 연필심처럼 쓰여질지도 몰라. 막 쓰여지겠지. 근데 너는 열심히 너를 탄탄하게 너를 구조한 너는 다이아몬드 취급을 받을 거야. 누군가가 이렇게 너를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이렇게 소중히 다뤄주고 하겠지.
슬픈 일이지만 현실이야. 너는 다이아몬드가 돼가는 중일까? 연필심이 돼가는 중일까? 다음. 공유결합 물질 좀만 더 하자. 시간이 좀만 더 하면 되겠다.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이제 이것도 얼추 느낌이 와. 왜 그런지. 이온결합 물질이 전기전도성이 있었던 건 고체일 땐 전기전도성이 없다가 액체일 때 전기전도성이 생기지. 왜 생기냐면 전하를 가진 입자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야. 전하를 가진 입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치? 근데 봐서 알겠지만 얘는 이렇게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 전류 흘려줘도 뭔가 움직일 만한 전하를 가진 무언가가 움직일 만한 게 없어. 전류 흐르기 어렵겠지. 그치? 얘도 그래. 얘도 그럴 거야. 이렇게 탄탄하게 공결합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얘는 좀 예외야. 좀 이따 얘기할게. 얘는 어떻게 뭐가 없어. 뭐 흐를 만한 게.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보통 없어. 대부분이 없어. 다 없는 건 아니야. 근데 흑연은 예외야. 왜 그런지 곧 얘기해 줄게. 왜 예외냐면 흑연은 눈치 빠른 애들은 뭔가 봤겠지만 탄소는 원래 공결합 몇 개 해? 4개 하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결합 4개를 탄탄하게 했어요. 이렇게. 탄탄하게 했어. 근데 얘를 보면 결합 몇 개 했어? 하나, 둘, 3개 했어. 다시 자세히 봐봐. 얘는 결합을 하나, 둘, 3개 했다고. 얘 봐봐. 하나, 둘, 3개 했어. 결합을 3개밖에 안 했네. 그럼 전자 하나가 남겠지. 그 남는 전자가 여기 위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 위를 막 돌아다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러면서 이 흑연에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 전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전류를 흘려줘. 그래서 흑연은 굉장히 독특한 아이야.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원자 결정임에도 전류를 흘린다고. 전기전도성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특이한 아이지.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이제 물에 대한 용해성 얘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 단원에서 할 거거든. 보통 물에 대한 용해성을 보면 이온 결합 물질들은 물에 대부분 잘 녹았지. 대부분 잘 녹았어. 왜 잘 녹았어? 수화라는 현상. 기억나? 수화라는 것 때문에 잘 녹았지. 근데 얘네들은 극성 분자인 경우에 물에 잘 녹고 무극성 분자인 경우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럼 극성이 뭐고 무극성이 뭐냐? 이건 다음 단원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잘 녹는 애도 있고 안 녹는 애도 있어요? 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지? 이제 금속 결합은 다음 시간에 하자. 시간이 부족해. 20분 정도에 끊어주려고 계속 노력 중이야. 고생했어. 안녕. 고생했어. 잘 듣고 잘 따라오고 있지? 고마워. 안녕. 늘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안녕.